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쨈매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영어가 잘 안 됐던 게 수인기라는 게 안 됐죠. 유수행성기는 패닉 이니시에이션 PI라고 했고, 유수기는 라이프닝 스테이지의 밀키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활착기는 루디 스테버리즘 스테이지, 이항기는 트랜스피레이션 스테이지. 이 수인기는 이 이삭이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배가 볼록하게 안에 이렇게 이삭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집을 딱 뚫고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돼요. 요게 이제 출수 헤딩 스테이지고, 요것은 마이크로스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영 마이크로스포아 스테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는 미시한 아주 작은, 스포아는 뭐 이 점 뭐 요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이 점처럼 보이는 이삭, 알맹이 나달이에요. 나달을, 작은 나달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다. 이것을 이제 영 마이크로스파 스테이지, 그러니까 수인기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볼록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제 절대 안 까먹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수한 것이 가장 오래 기억이 남아요. 너무 술술 쉽게 한 것은 오래 기억이 잘 안 남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지난 시간엔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관계 메소드, 이리게이션 메소드에 보면 지표 관계는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논밭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예수로를 쫙 파고 이렇게 고랑을 만드는 거죠. 고랑,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랑은 이리게이션도 되고 드레이네이지, 그러니까 물을 빼는 것도 되죠, 그죠? 그럼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소위 리지, 여기 일항이라고 그러죠. 일항은 사실 여기 요걸 고랑이라고, 고랑 하고 요거는 뭡니까, 두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일항은 고랑하고 두둑하고 합친 걸 일반적으로 일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런 거 일항 만들었나 하면은 통상적으로 두둑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둑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요 고랑도 생긴다. 그러면 이 고랑 사이로 물을 공급하는 이 방법은 뭡니까? 이 지표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맹거 배수, 맹거라고 합니다. 맹거는 완전히 열린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밑에 지하에 이게 물이 빠지도록 파이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언더그라운드에 하는 것은 뭐냐, 안거, 다크 이렇게, 요거는 밝은, 브라이트 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관계법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히팅이 돼요. 그 온도가 높아지죠. 근데 안거는 이게 언더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게 관계를 하면은 이 물의 온도가, 워터 템퍼러처가 그대로 메인테인, 키핑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물이 따뜻한 게 좋다면 맹고로 가고, 그 다음에 물 온도는 크게 관계없다 하면은 안고로 가는데, 요거는 안거는 또 비용이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거고, 맹거는 코스트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또 정발이 많아질 거예요. 이바포레이션이 많아지죠. 요것은 안거는 no evaporation, evaporation 없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일장일단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수관계라는 게 있는데, 뭐 말 그대로 뿌린다는 거죠. 그 다 공간, 그러니까 파이프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다공질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프링쿨러를 다 이렇게 설치해서 예 돌아가면 회전을 하죠. 로테이션 하면서 물을 촉촉촉촉촉촉촉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 스프링클러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게 1, 2, 3 이렇게 봤는데, 지표 관계에는
이래 논이나 밭이 있으면 전면적으로 싹 처음부터 여기서 물을 쫙 뜬 이리게이션 게이트죠, 그죠? 게이트를 통해서 쫙 다 이렇게 적시가는 거고, 여기 전면 휴관 관계는 뭐냐면 아까 고랑 만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쪽 한쪽 요렇게 관계를 하는 걸 말하죠.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살수 관계는 다공간 관계, 이 파이프에 구멍을 내는 거고, 스프링 컬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칙칙칙칙 돌아가면서, 그죠? 그 다음 지하 관계는 계급법, 이제 이 개방되어 있는 거,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개방 상수로 지하에. 그 다음에 안급법은 완전히 지하에 이제 배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압입법이라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꽉 이제 누르는 그런 압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정도로 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수하면은, 배수는 아까는 조금 전에는 before time we studied about irrigation, 그죠? Now we study about drainage, D-R-A-I-N-Age죠. drainage는 물을 뺀다는 거죠, 그죠? drain out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논이 있으면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게 생육에 장애를 받는다, 그죠?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빼준다, 이 얘기죠. 됐죠? 이것은 배수를 하면은 뿌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루트 그로스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오는 경우는 습해나 수해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토양 개선한다, 생육에 도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화를 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경제 용도를 높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배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객도법은 뭐냐 하면, 다른 데 있는 혹 other place에 있는 소위를 이렇게 트랜스포트 하는 거죠. 운반해서 이렇게 채워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안을, 그러니까 그 소일 스페이스 레벨을, 그죠? 인크리즈 시키는 거예요. 높이면, 그죠? 그 다음 기계 배수는 뭐냐면 물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가지로 퍼내든 아니면 기계로 퍼내든 퍼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력, 중력, 풍력, 기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고인물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펌핑 해내는 걸 기계 배수. 그 다음에 계급에서는 완전히 연다는 거죠, 그죠? 소위 도랑이나 지상수, 지하수를 빼내는 것. 그 다음에 안급에서는 지하에 이제 안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파이프를 이렇게 묶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고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이제 요 낮은 대로 여기 이제 모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빼내는 거. 이건 이제 안급액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급액수, 소위 다크 드레이네이지 방법은 메소드는 완전히 fully, 그 다음에 간이는 뭐 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간이는 컨벤셔널 이렇게 뭐 하는 그 용어는 안 어울리는, 간이는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just simple method 됐습니다. 심플한 드레이니지 메소드죠. 그 다음에 무재 안건은 재료를 쓰지 않는 이제 안건데, 이것은 이제 토양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좀 이따가 설명하고, 완전 안거라는 것은 도관, 물을 통하는 관, 토관, 그 다음에 모르타르관, 콘크리트관, 플라스틱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간이 안 거는 것은 이게 뭐 대나무라든지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개껍질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 위에 이제 흙을 덮으면 되겠죠. 그 다음 무제한 거는 중점토나 이탄지 이런 데는 중점토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클레이 함량이 많은 높은 데서
그 미탄지는 이런 경우는 유기질이 유기물이 완전히 그거 된 거죠, 그죠? 많이 축적 어큐뮬레이트 된 거. 그 다음에 안거용 그 구멍을 통하는 통수공 아공기, 이것을 이제 이공기라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안거하는데 투수공이 있어요, 이렇게. 요걸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 안거라고 해서 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런 토양에서는, 이런 토양 조건에서는 물이 잘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공질 있는 이런 것들을 통수공, 물이 통하는 공을 만들어서 배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작물 생리작용에 보면은 물이 지나치게 익세스 워를 할 땐 워터 컨디션에서는 호흡장애, 소위 리스피레이션이 데미지가 온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너무 설명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물이 많이 물 속에서 숨 못 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방출을 또 저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산하고 광합성이 또 저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장이 쇠퇴되고 결국은 수량이 감소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리스피레이션 데미지, 그 다음에 에너지 이바프레이션, 리스트릭션 제한이 되죠, 저해. 그 다음에 트랜스피레이션하고 포토신세시스가 디크리즈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로스가 디크리징 되는 거, 결국은 이벤추얼리 일드가 디크리징 되죠.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을 생성하는 경우는 지나치게 수분이 많은 경우입니다. 토양에 소일 악시전이 디피시언시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환원산 상태, 리덕션 컨디션이 됩니다. 그래서 환원성, 리덕션 물질들이, 데미징 머티리얼들이 많이 프로듀싱 된다는 거죠. 유출돼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은 루트 그로스 액티비티가 디크리징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케잉 되는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생육 시기와 습해를 보면, 습해가 아주 심한 경우는 어떤 때냐 하면 온도가 되게 높을 때, 하이 템퍼레이처 시즌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뿌리 발생이 적을 때, 새뿌리가 나면 뚫고 나갑니다. 치고 나가는데 새뿌리가 안 나면 이런 문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장 할 때, 그로스 할 때, 그 다음에 고온 환원성 유해 물질이 생성된다, 그죠? 그 다음에 경접에서 뿌리 통기가 곤란할 때, 그 다음 새뿌리 발생이 쇠퇴할 때, 이런 문제를 또 발생을 유발시킵니다. 쇠퇴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할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생장 초기는 토양 환원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뿌리 통기가 가능해집니다. 초기에는. 그 다음 새뿌리 발생이 왕성하기 때문에 피해가 데미지가 적다 하는 거죠. 그런데 새뿌리가 안 나고, 그죠? 이 생육이 좀 액티비티가 약할 때는 더 피해를 많이 받는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습해가 발생 시에 검출되는 것은, 과수에는 아황화철 그리고 황화수소가스가 발생하고, 맹류에 있어서는 8에서 10도씨에서는 아산화철 그리고 15도씨 정도 되면 황화수소가스가 이제 발생하는, 그래서 습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아황화철하고 그 다음에 황화수소가스가 문제가 되고, 과수는 맹류에 있어서는 아산화철은 약간 저온에서, 그리고 이제 중온에서는 황화수소가스가 발생한다. 맹류든 과수든 황화수소가스는 공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산소 공급력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면, 경렵이라고 하는 것은 잎이 줄기, 잎을 이 경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경렵에서 뿌리로의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옥시전, O2를 이렇게 루트까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벼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기공이 있으면 여기서 산소를 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기강이 있어요. 통기강. 악시전 채널이라고 할 수 있죠. 산소 채널이 있어서 루트까지 이렇게 스플라이를 할 수 있는데 벼 말고 그러니까 이제 화분과 말고 콩과 같은 경우는 소비류는 이게 없어요. 채널이 없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이 물을 대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벼는 어때요? 물을 대도 살죠. 가장 잘 사는 게 뭡니까? 연이죠. 연. 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뻘 쪽에 있는 뻘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예쁜 꽃을 7, 8일에 피우잖아요. 그게 연입니다. 그래서 연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 자연에서 그 뿔 속에서 예쁜 꽃을 피우고 뿌리가 크게 자라서 인간한테 뭡니까? 좋은 역할도 음식도 제공하잖아요. 그죠? 약도 제공하고. 근데 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보리는 이렇게 돼 있다. 뭐가 다르냐 보면 표피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고 외피, 피청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 요건 내피, 그 다음 중심주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났습니다. 벼는 보리에 비해 잎, 줄기, 뿌리의 통기계, 통기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채널이죠. 이 채널. 여기 보면 피청세포 직렬보다 사열이 세포 간격이 커서 산소 공급 능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피청 요 세포 요걸 말이죠. 세포와 요게 보리는 어때요? 요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벼는 어때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 간격이 요렇게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산소 세포 피청 직렬보다 사열이 세포 간격이 커서 산소 공급 능력이 강하다. 이 설명이 이래 되면 잘못되는데 직렬은 여기 직렬이잖아요. 지금 사열은 여기 사열이잖아요. 그죠? 그 산소 공급 능력을 보면은 이게 이 면적이 큰가요? 이 면적이 큰가요? 그죠? 근데 실제는 이 면적이 큽니다. 이것보다도. 왜냐하면 이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정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기 남은 공간을 안 채워요. 안 채우기 때문에 이게 공간이 더 크다는 얘기죠. 벼는 이렇고 보리는 어떠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을 많이 채워주죠. 그럼 빈 공간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덜 통한다. 공기가 잘 통한다. 하여튼 원리는 이해를 하셨을 걸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뿌리 조직이 목화된다. 토양이 환원되고 산소 결핍에 견디는 능력과 범위가 있더라. 그죠? 벼, 골풀 이런 것들은 골풀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돗자리 만들고 하는데 쓰는 거예요. 왕골하고 이런 것처럼 외피하고 뿌리털이 심하게 이제 목질화된다, 목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뿌리 발달 습성을 보면은 습해인 경우에는 새뿌리 발생이 용이할 수 있는 습에 견디고 근계가 얕게 뿌리가 이제 이렇게 원래는 깊게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신근성으로 돼야 되는데 얕게 이렇게 분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얕게 분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얕게 형성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까지 가버리면 썩어버릴 건데 여기 있으니까 공기를 많이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해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는 방어수소, 아산화철 아까 나왔죠, 그죠? 이런 이런 등의 환원성 유해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크면은 내습성이 강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다음 단계는 물을 어떻게 뺄 거냐, 배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실제 이제 그것보다도 여기서 구조를 한번 더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잘 보시면은 벼하고 보리가 있잖아요. 근데 표피가 이렇게 같이 돼 있죠. 그 다음 표피 안에 표피가 있고, 그 다음 피층을 한번 보세요. 피층을 보면은 피층 벼 같은 경우에는 피층이 안에 세포들이 많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공간이 아주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안에 내피는 어때요? 내피는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데 내부 안에도 마찬가지죠. 중심주도 보시면 이 보리 같은 경우는 채워져 있지만 이 벼는 이렇게 텅 빈 공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벼를 한번 잘라보세요. 잘라보면은 여기에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수분이 그게 많이 없을 때는 공기가 역으로 이제 또 통기강이 되어서 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심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요거는 좀 뭔가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여기선 보리는 뭔가 채워져 꽉 찬 느낌이 든다. 그래서 보리집이 볏짚을 무게를 딱 달아보면은 이게 실제 무게가 건조시켰을 때는 보리대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리고 얘는 분해가 잘 안 돼요. 그 나중에는 CN율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 CN율을 보면 이게 더 높아요. 벼가 낮아요. 낮다는 말은 CN 그러니까 탄수하고 질소 레이시오가 이게 벼가 높고 이 보리는 발리는 요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CN율이 보통 벼는 한 80, 라이스는 이 보리는 한 120 정도 됩니다. 그럼 결국은 탄소 질소 비율 레이시오로 보면은 이 벼는 이제 볏짚 보면 한 1.0%의 질소가 있지만 이 보리는 0.6%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집에 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조를 다 보고 그러면 보리집은 딱딱하겠네. 예, 딱딱합니다. 딱딱한 이 안에 섬유질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안 쓰러지겠네. 예, 잘 안 쓰러질 수도 있지만 이게 딱딱한 것이 우리가 대나무 보면은 잘 쓰러집니까? 대나무는 안 쓰러집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죠? 너무 꼿꼿하면은 부러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삭을 많이 달면은 하이 절간에서 이게 또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벼는 좀 도복이 좀 잘 돼요. 사실은 보리에 비해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